문제 15. 위험의 제한 및 위험의 변경 증가. 문제 14번의 목차를 음, 문제 14번의 목차를 음, 문제 14번의 목차를 5. 위험의 제한, 6. 위험의 변경 증가로 잡아서 삽입해도 됨. 1번 서로 2. 위험의 제한 1. 의 음, 어, 모든 해상 위험 모든 해상 위험이 해상 보험으로 부부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음, 에서는 미풍 양속이나 보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법규, 판례, 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해상 위험을 제한하고 있다. 2번 위험 제한의 종류. 1번 종류적 제한. ICCA 조건에서는 면책 위험을 명시하고 ICCB 조건과 ICCC 조건에서는 A는 면책 위험을 명시, ICCB 조건과 C 조건은 담보 위험을 열거함으로써 담보되는 종류의 위험을 제한하고 있다. 2번 시간적인 제한. 보험자가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한한다. 3번 조건적인 제한. 일정한 조건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즉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담보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후 면책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4번 원인적 제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스스로 초래한 위험, 즉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측에 있는 경우, 피보험자 측에 있는 경우 보험자의 위험 부담 책임이 제한,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 음, 음, 5. 손해 정도에 대한 제한. 약관에 의해 약관에 의하여 소손해나 단독에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에 의해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3번 위험의 변경 증가. 1번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을 토대로 위험률을 산정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음, 만약 보험 기간 동안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면 최초의 대등적인 계약 관계가 파괴되어 새로운 계약 관계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2. 음, 위험의 변경 증가의 원인. 음, 1. 객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규칙 사유 없이 일종의 불가 항력에 의하여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번 주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3번 위험의 변경 증가의 효과. 1번 MIA. MIA에서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인지 주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한다. 또한 보험자는 위험의 변경 증가의 시점 이후부터 취소권의 행사 여부를 짓는 시점까지는
면책되나 위험의 변경 증가 시점 이전까지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2번 상법 1. 객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의 효과. 문제 6번 목차 3-2-2 참조. 상법 652조. 상법 652조에서는 위험의 변경 증가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음, 보험 계약자의 통지 의무 이행 및 혜택에 따른 보험자의 처리에 관한 선택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객관적 위험의 변경 증거와 연결시켜 볼 때 당해 통지 의무를 이행을 하였다며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상법 제 652조 1항 후반부 당해 통지 음, 당해 통지 의무를 해태하였다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2항. 2번 주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의 효과. 상법 제653조. 주관적 변경의 주관적 위험의 변경 주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3번 계약 해지와 보험료 및 보험금 청구권. 문제 6번 목차 2-4-2-2 및 목차 3-2-3 3-2-3 참조. 상법 제655조. 상법 제651조, 652조, 65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계약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 사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기납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미납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기지급된 보험금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4번 위험의 변경 증가의 형태. 보면 1번 항해의 변경. change of voyage. 보험증권상 기재된 출발항과 도착항 중 하나 또는 양자를 모두 변경시키는 것으로 위험의 질적 변경을 의미하며 그 변경은 위험의 개시 전후를 불문한다. 상법 701조 및 MIA 45조에서는 실제의 항해 변경 시점이 아닌 항해 변경이 결정된 시점부터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ICC 10조 항해 변경 조항에 따르면 보험이 개시된 후 피보험자에 의해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과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 보험료와 보험 조건에 따라 계속 담보가 ICC에서는 담보가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번 2로 데비에이션. 어, 해상보험계약에서 선박이 관습상 정하고 있는 음, 항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묵시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위반을 이로라고 한다. 이 경우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양적 변경을 초래하므로 보험자는 이로가 발생한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상법 701조 2, MIA 46조. 3번 항해의 지연, delay in voyage. 항해 보험에서 항해 보험에서 보험 기간이 일정 장소에서 일정 장소까지의 항해를 기준으로 공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항해 보험을 공간적으로 규정해 놓았기는 하지만 무한정으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항해보험이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항해 개시 및 완료가 될 것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상당한 기간을 넘어서면 즉 항해 지연이 발생하면 위험의 양적 증가 또한 1호처럼 위험의 양적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보험자는 항해 지연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상법 제702조 MIA 48조. 4번 선박의 변경 change of ship. 음, 음, 선박 보험 선박 보험 체결 시 특정한 선박 대상이 되는 거지. 특정된 선박을 변경하거나 적하 보험 계약에서 화물을 적재할 선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질적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자는 선박 변경 이후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이거는 상법 제703조. 5번 환적 또는 갑환적 트랜시먼트 5월 온대 보험자는 보험자는 특정 선박에 의해 보험자는 특정 선박에 의해 운송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화물이 선착 내에 적입되어 운송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므로 환적 또는 갑환적하는 경우 위험의 위험의 양적 변경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그 다음 4번 결론. 음, 음. 문제 16. 해상손해. 1번 서론. 어, 해상 손해란 해상 사업에 관련된 적하, 선박, 기타 보험의 목적이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이익의 전부 음, 어,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 및 손상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나 경제상의 부담을 말한다. 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해상 손해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비용 손해와 배상 책임 손해까지도 포함이 된다. 즉 현실 존손, 추정 존손, 단독에서는 보험자의 직접 책임 보상으로 당연한 손해해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 공동훼손, 비용 손해 및 배상 책임 보험도 보험자의 간접 책임 보상으로 보아 해상 손해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번 물적 손해 physical loss. 음, 1번의 물적 손해는 특정인이 보험 목적물 즉 적하, 선박 등의 멸실 및 손상으로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 경제상의 부담을 의미하며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전손은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을 말하며 분손은 단독 훼손과 공유 훼손을 말한다. 2번 현실 전손 actual total loss. 뭐 여기는 AT를 하는데 그냥 actual total loss입니다. 1번 실질적인 멸실 MIA 57조. 음, 어, 선박이나 적하 등이 보험 목적물이 충돌, 침몰, 좌초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 실질적으로 복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의 현실 존속을 말한다. 2번 보험 목적물의 본래의 성질 상실. 예, 쌀이 해수로 인하여 비료로 밖에 못 쓰는 경우 MIA 57조. 보험 목적물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 어, 보험 목적물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 물건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부부된 종류의 물건으로 성질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우의 현실 존손을 말한다. 3번 회복 가망상이 없는 박탈. 예를 들면 금괴의 해저 침수 등 MIA 57조.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의 점유를 박탈 당하여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현실 전손을 말한다. 4번 선박의 행방불명. 상법 제711조 MIA 58조.
음,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한 기간 상법 711조에서는 2개월로 보고 있음. 이 경과한 후에도 그 선박에 대한 소식을 모를 경우 현실 전손으로 추정할 수 있다. 3번 추정 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CTL. 1번 의 MIA 60조. 추정 전손이라 보험 목적물의 음, 보험 목적물이 현실 전손이 불가피하게 보이거나 보험 목적물의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 없이는 현실 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을 합리적으로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즉 경제 효과가 현실 전손과 같다. 음, 2번 추정 존손의 유형 추정 존손의 실질적인 요건 위부의 원인 상법 제710조 MIA 60조 1번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율 상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재비용이 회복하였을 때 그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추정존손. 2번 선박의 손상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때의 추정존속. 3번 적하의 손상. 음,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물까지 운송을 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도착 시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의 추정 정소. 3번 위부 추정 전손의 형식적인 요건 위부 어벤던먼트 위부란 피보험자가 음, 위부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추정 존손이 되기 위한 요건 상기 추정 존손은 상계의 추정 조선의 실질적인 상계의 추정 조선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부라는 추정 조선의 형식적인 요건이 상계의 추정 조선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부라는 또 추정 조선의 형식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 대기한 요건. 4번 단독해선 particular average PA. 단독해선이란 음, 단독훼손이라 피보험 이익의 일부의 멸시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 분손 중에서도 공동훼손을 제외한 손해이다. MIA 64조. 이는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손해로 공동훼손에 의하여 음, 공동훼손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훼손과는 구분이 된다. 단독훼손의 종류로는 적하의 단독훼손, 선박의 단독훼손, 운임의 단독훼손이 있다. 5번 공동훼손 General Average GA 1의 공동훼손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공동훼손 희생과 공동훼손 비용을 포함하는데 희생과 비용, 훼손 비용, MI 66조, 그 손해와 비용을 선박 및 적하의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공동훼손이라고 한다. 공동훼손에 관하여는 대체로 요크 엔터프 규칙, 요크 엔터프 룰스 YAR를 적용한다. 이 적용된다. 어, 2번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 모두 충족될 것 1번 위험 요건 어, 어, 음, A 위험의 공동성 선박 적하 등 해상 사업을 선박 적하 등 해상 사업을 함께 하는 음, 재산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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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음, 공동의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2번 위험의 현실성. 장차 위험이 발생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험 상태에 처해 있어야 한다. 음, C. 위험의 중요성, 공동성, 현실성, 중대성, 위험의 중대성. 선박이 침몰될 정도로 비교적 큰 위험이어야 한다. 2번 처분 요건. 음, A. 처분의 임의성. 인간의 의사에 따라 인간의 의사에 따라 다른 행위여야 한다. 즉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B. 처분의 이상성. 운송인의 의무 이행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행위여야 한다. C. 처분의 합리성. 처분 행위가 한 목적적으로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50카톤만 빠뜨리면 되는데 뭐 100카톤을 빠뜨렸다라는 것은 처분의 합리성이 없는 것임. 처분의 행위가 한 목적적으로 필요 이상의 것은 아니어야 한다. C가 아니고 3번 손해와 비용의 요건. 손해 비용 요건. 상기 이의 처분으로 손해와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그 손해와 비용의 음, 어, 그 손해와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공동안전주의. 영국의 동설. 선박 및 적하의 물리적 안전의 달성까지를 공동훼손의 범위로 본다. B. 공동이익주의. 미국 및 대륙법과에서 제태. 항해 단체의 항해 단체의 항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까지로 상기 공동 안전주의에서의 안전하게 된 상황까지의 비용에 추가적으로 그 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비용까지 합한 것을 공동 훼손의 범위로 본다. 즉 손해의 인정 범위가 넓다. C. 절충주의. 요크 앤트워프 규칙 YAR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공동 안전주의와 공동 이익주의를 중용한 방식이다. 4번 잔존 요건. 공동 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 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전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공동 훼손은 분손이어야 한다. 3번 공동훼손의 정산. 이해관계자가 공동훼손에 관하여 YAR 요크 앤터프 규칙 YAR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우선하여 당해 규칙을 적용받는다. 공동훼손이 발생하면 공동훼손 정산인에 의해 양육항에서 공동훼손 정산인에 의해 양육항에서 정산이 실시되어 공동훼손 정산서가 작성되고 정산서에 의해 공동훼손 분담금이 결정된다. 실무적으로는 공동훼손 정산서 작성까지는 상당 시일이 요구되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미리 보험자에게 미리 손해보상을 받고 음, 손해보상을 받고 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공동훼손이익단체에 대한 어, 음, 공동훼손이익단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승계받아 구상권을 행사한다. 차액은 추후 피보험자에게 추심 또는 지급된다. 4번 공동훼손의 용어. 음, 1. 공동훼손의 행위. GA 액트. 공동이익 단체에 속하는 재산을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목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 합리적으로 행해지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 2번 공동훼손 손해. GA 로스.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최초의 물적 손해인 공동훼손 희생 GA sacrifice의 투하와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
공동이익 단체를 구성하는 이익의 귀속자가 지출하는 비용, 공동훼손 비용, GA expenditure, 구조비, 피난항 비용, 대체 비용, 자금 조달 비용, 전산 비용을 합한 손해로, 즉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 의한 전체의 손해를 말한다. 음, 행위 손해. 3번 공동훼손 분담가액. GA contributory value. 공동훼손을 분담해야 할 계산. 공동훼손을 분담해야 할 재산액을 말하는 것으로 최종 도착지에서 선박, 적하 등의 구조된 가액을 말한다. 4번 공동훼손 분담률. GA contributory ratio. 공동훼손 분담가액분의 공동훼손 손해 공동훼손 분담 가액분의 공동훼손 손해액의 총액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다. 분담률이지. 5. 공동훼손 분담금. GA contribution. 공동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익을 얻은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금액이다. 음, 3번 비용 손해. expenses 비용 손해. 1번의 비용 손해란 보험 목적물의 멸실이나 파손과는 관계가 없고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손해 경감이나 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비용 손해는 직접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약관 등을 통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번 이 구조비 서비스 차지. 1의 보험자의 보험 목적물인 선박, 적가가 해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피보험자를 위해 구조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조한 자, 제3자가 구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구조비를 피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구조비를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구조자에게 구조비를 지급하게 된다. 2. 보험자의 보상 책임. 상법 694조의 2. 및 MIA 65조 65조에서 구조비는 보험자가 당연히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전손이든 불손이든 손해가 발생하여 결국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구조비에 구조비에는 구조된 선박과 구조한 선박의 소유자가 동일일 때 구조한 선박의 소유자를 제3자로 보아 구조비에 포함시키는 자매선 조항에 있다. 3번 손해방지 비용 Shoe and Labor Charge. 손해방지 비용 Shoe and Labor Charge. 1의 문제 5번 목차 4-2-4 참조.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 보험계약자 등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 목적물의 해상 위험의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 보험계약자 등이 당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즉 손해 방지 비용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상법 680조, MI 78조. 당해 비용이 적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당해 비용이 적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효과가 그 비용에 비례할 필요는 없다. 2번 손해 방지 비용 손해 방지 비용의 보상권. 1번 손해 방지 약관이 존재해야 한다. 2번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 행위가 있어야 한다. 3번 보험 목적물이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 4번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용의 지출이 있어야 한다. 5번 위험이 담보 위험에 해당되어야 한다. 3번 보험자의 보상 책임. 보험자의 보상 책임. 어, 1번 보험 금액보다 보상액과 손해 방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큰 경우에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음, 음, 2번 음,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이다. 즉 별개의 의무로 본다. 따라서 보험 금액의 제한이 없고 소손의 면책 비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3번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보상해야 한다. 음, 4번 특별 비용 파티큘러 차지. 특별 비용 파티큘러 차지. 1의 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훼손 공동훼손 비용 및 구조비 이외의 것을 특별 비용이라고 한다. 상법 제 694조의 3 MIA 64조. 음, 특별 비용은 특별 비용은 위험이 발생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며 각 국마다 특별 비용에 대한 인정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MIA 64조에 의하면 특별 비용, 단독 비용은 단독 훼손에 포함되지 어, 단독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자의 보상 책임 상법 제 694조의 3에 따르면 특별 비용을 보험자가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음, 어, 5번 비교. 공동훼손, 구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특별 비용 이렇게 보면 1번 행위 주체, 공동훼손은 선장, 어, 음, 그다음 목적은 공동의 이익, 보상 책임 안도는 실지출비. 이제 구조 비용은 행위 주체는 제3자, 목적은 단독이익, 어, 보상 책임 안도는 실구조비. 손해 방지 비용은 행위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 목적은 단독이익, 보상 책임 안도는 전부 보상. 손해 방지 비용. 특별 비용은 행위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 목적은 단독이익, 어, 보상 책임 안도는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MI 64조 참 봐야겠네. 4번 배상 책임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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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번의 피보험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로 인하여 피보험 선박 자체가 입은 피보험 선박 자체가 입게 되는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 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 책임까지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 2번 선박 충돌에 의한 배상 책임 관계. 1번 충돌 선박 상호 간의 배상 관계. 1번 불가항력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음, 선장 또는 기타 선원, 기타 관계자 등 누구의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충돌로서 선박의 선주 각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각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음, 2번 일반 과실의 경우 과실이 있는 선박의 선주는 피해 선박의 선주에 대하여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실 및 손해 발생의 입증은 피해 선박의 선주 손해 발생의 입증은 피해 선박의 선주가 하여야 한다. 음, 3번 쌍방 과실의 경우 각 선박은 음,
각 선박의 선주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을 때는 쌍방 선박의 선주가 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음, 2번 충돌 선박과 제3자와의 배상 관계. 음, 1번 일반 과실의 경우 과실이 있는 선박의 선주는 피해 선박의 적하 및 여객의 적하 및 여객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자기 선박의 적하 및 여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 계약상의 운송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음, 2번 쌍방 과실의 경우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쌍방 선박의 선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책임 분담이 정해진다. 3번 충돌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 충돌 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 1번 신 ICC 3조의 쌍방 과실 충돌 조항. A. 도입 배경. 음, 미국의 법제와 영국의 법제 간의 피보험자의 보호에 관하여 현재는 차이가 있다. BL의 쌍방 과실 충돌 약관. 운송계약상의 쌍방 과실 충돌 운송계약상의 쌍방 과실 충돌 조항을 말함. 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되는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ICCA, ICCB, ICC 조건에 모두 적용이 된다. B 내용. 피보험자인 화주가 BL의 쌍방과실 충돌 조항에 의하여 자선 선주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뭔 말이야? 자선 선주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을 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즉 당해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의 쌍방과실 충돌 조항에 따라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증권상 보험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증권상의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선주가 피보험자에게 음, 음, 쌍방 과실 충돌 조항에 따라 음, 어, 음, 구상을 청구한 경우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 청구에 대하여 보험자는 자기 비용으로 선주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말이 어렵네.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야. 음, 각국 법에서는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에 대한 각국 법에서의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에 대한 입장 및 운송계약상의 쌍방과실 충돌 조항. 1번 영국 법상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 만약 쌍방의 과실에 의한 충돌의 결과 각 선박의 적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각 선박의 화주는 상대방 선박의 과실 비율에 자신의 적하의 손해를 곱한 금액을 상대 선수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선주는 비엘상의 항해 과실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에 의해서 자선에 적재한 화주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A 선박의 선주, B 선박의 선주 상기 미추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어,
A 선박에 적재한 화주는 배상 책임 면제고 A가 B 선박에 적재한 화주로 한테는 보상을 하고 B 선박의 선주는 적재한 화주한테 하고 근데 각각 자기 선박에 한 선주 화주들은 안 된다는 거지 영국법. 2번 똑같은 거 아니야? 미국 법상의 쌍방 과실에 의한 충돌. 각 선박에 적재한 화주는 원칙적으로 충돌한 선박의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 선주로부터 전 손해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선주는 상대 선주와 각 선주는 상대 선주와의 분담 배상에 의해 자선에 적재된 적하의 손해액 중 반액에 대해서는 상대 선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3번 운송 계약상의 쌍방 과실 충돌 조항. 어, 뭐, 어, 미국의 경우 BL의 쌍방 과실 충돌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각 선주는 자선의 화주가 상대 선주로부터 받은 적하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 중 반액을 자선의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음, 전액을 보상하고 어, 배상받은 배상받은 금액의 반을 또 어, 선주한테 주는 거네. 운송계약상 어렵네. 반을 지급. 2번 협회 협회 선박 약관 8조의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조항. 피보험자가 음, 보험자가 피보험 선박 보험자가 피보험 선박의 충돌 시 피보험 선박 자체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3자 피보험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보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액의 4분의 3의 책임을 지는데 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 4분의 1은 피보험 선박의 선주가 부담을 하는데 즉 선주의 악의에 의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참 어렵네. 5. 손해보상의 원칙과 인과관계. 1. 손해보상의 원칙. 1. 실손보상의 원칙. 1. 의. 보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은 보험사고 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즉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으로 인한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음, 음, 2. 필요성. 고의적인 보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손 보상의 원칙이 필요하다. 3. 효과.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받게 되므로 피보험 이익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험자는 대의의 원칙에 의하여 손해 발생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 이상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2번 대의의 원칙. 보험 사고에 의하여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보험자가 잔존물이나 손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며 이는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이러한 경우 잔존물 및 손해 발생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대위라고 하며 어, 음, 대위와 관련하여 상법 제681조 및 68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분담의 원칙. 동일한 피보험이 동일한 피보험이 위험 기간에 대한 보험의 복수의 보험자가 복수의 보험자에게 중복으로 부보한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액 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자들 간의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분담의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중복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처리 방법은 어, 음, 보험자의 처리 방법은 우선 책임주의, 비례 보상주의, 연대 책임주의, 절충주의가 있는데 3법 제672조에서는 절충주의에 따르고 MIA 32조에서는 연대 책임주의에 따른다. 4번 직접 책임 보상의 원칙.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현실존손, 추정존손, 단독훼손과 같은 직접 손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지며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직접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률에 의하여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간접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동훼손 비용, 구조비, 손해방지 비용, 배상 책임 등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2번 입증 책임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인과관계. 1. 입증 책임. 1번 의 해상보험에 있어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을 하고 해상보험에 있어 입증 책임 주장하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을 하고 부정하는 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1번 열거 책임주의 하에 입증 책임. 음, 담보 위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3번 포괄 책임주의하의 입증 책임. 보험자가 담보 위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번 인과관계.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와 담보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MIA 55조에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의 근인으로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인과관계에 있어 손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라며 그중 지배력과 효과 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원인, 즉 근인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6번 결론 지금 되고 문제 17 위부와 대위 1번 서론 1. 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나타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는 보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며 수입상 또는 음, 음, 아, 수입상 또는 수출상이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음, 어, 2. 보험금 청구 절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자 및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 보험자는 클레임을 임시 접수하고 서베이어에게 손해 조사 의뢰.
피보험자는 서베이어의 손해저사 결과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으로 보험자가 클레임 제기를 클레임 제기를 정식 접수. 이 순서고 청구 절차고. 3번 보상 안도.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뭐이 뒤에 구상까지 해주면 좋지. 보험자 지급. 음, 음.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한도.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까지 보상을 하나. 실제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실제의 손해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 금액 한도까지만 보상을 한다. 다만 보험 금액을 손해 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을 초과하여도 보상한다. 음, 2. 위부. 어벤던먼트. 1의 위부한 추종 존손. 위부한 추종 전손의 경우에 있어서 음, 어, 피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전액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 목적물에 잔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소유권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부는 추정 전손의 형식적인 요건이며 해상 보험에만 존재한다. 2. 위부의 법적 성질. 1. 상법. 1. 단독행위. 위부는 보험자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다. 2번 철회 가능성. 일부 위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2번 MIA에서 보면 1번 단독행위. MI에서 위부도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 어, 음, 위부도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하면 보험자가 이것을 승인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위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2번 처리 가능성. 위부가 승인된 때에는 위부가 승인된 때에는 그 후에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취소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보험자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번 위부의 요건 및 실행. 음, 1. 위부의 요건. 어, 1. 음, 다음과 같은 위부의 원인. 추정 전손의 실질적인 요건, 추정 전손의 유형에 해당할 것. 문제 16번. 목차 2-3-2 참조, 상법 710조 MIA 60조. 음, 음. A.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재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그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 선박의 손상. 선박이 보험회사로부터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C. 적하의 손상. 적하가 보험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도착 시의 적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번 위부 요건에서 무조건적일 것. 상법 제 714조. MIA 제 62조. 위부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즉 조건부 위부는 무효이다. 3번 위부의 불가분성, 위부의 범위, 상법 제714조. 음, 위부는 보험 목적물이 음, 위부는 보험 목적물의 전부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해서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에 의해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부를 할 수도 있다. 이 위부의 실행, 1. 위부의 통지, 상법 제713조에서 위부 발생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위부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MIA 62조에서는 부당한 지체 없이 위부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번 위부의 승인. 상법의 입장에서는 위부가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자의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위부의 승인 없이 위부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즉 보험자의 위부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법 제717조 에서는 위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위부의 원인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MIA 62조에서도 명시적으로 위부의 승인의 의사표시 명시적으로 위부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위부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그 의사표시가 침묵이 아닌 이상 묵시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명시나 묵시적으로도. 음, MI에서는 4번 위부의 효과, 1번 직접적인 효과, 이전 효과, 추전 전손을 성립시키는 효과, 상법 제718조, MIA 63조, 보험자는 위부를 통하여 보험 목적물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잔존 이익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한다. 2번 간접적인 효과, 추정 존손이 성립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위부를 통해 아, 아, 위부를 통해 추정 존손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번 대위, 서브로게이션 대위. 1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소유권 등과 손해 발생의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취득한 권리가 대위권이다.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또한 어, 어, 또한 대위권은 모든 손해보험에 존재한다. 2번 대위의 법적 성질. 보험자가 대위의 내용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소유권과 등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이전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양도 행위가 아닌 민법상의 대위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3번 대의의 목적.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 어,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액 그 이상으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귀책 사유가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이중 보상을 받는 불합리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함이다. 4번 대의의 종류. 1번 보험 목적물 잔존물. 보험 목적물 잔존물에 대한 대위.
보험자는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액, 잔존물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잔존물의 가치 평가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음, 음, 분손도 마찬가지지.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분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잔존물 가액의 평가가 어려워 현실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잔존물에 대한 대의권은 상법 제681조에 규정되어 있다. 2번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즉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의 대의권은 상법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음, 5. 대의의 요건 어, 음, 잔존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 목적물이 잔존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파괴되어 현실 전손 처리가 될 것. 잔존물에 대한 대위는 이게 있네. 잔존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파괴되어 음, 현실 전선 처리가 될 것을 요하고 요건이 있네. 현실 조건을 요하고 현실 조건에 따라 전손 보험금을 지급이 있어야 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는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제3자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4번 위부와 대위의 비교. 1번 적용 대상 보험. 위부는 해상 보험에만 적용하나 대위는 모든 손해보험에도 적용된다. 음, 위부는 해상 보험만, 대위는 모든 손해보험. 2번 적용 대상 손해. 위부는 추정 전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나 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해서도 모두 전손과 분손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된다. 3번 보험자 권리의 범위. 위부의 경우 위부를 통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된 잔존물의 가치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이상의 이익이 있더라도 음, 보험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이 되며 반대로 재추가 발생해도 보험자의 책임이다. 대위의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이상으로 이익을 취할 수는 없다. 4번 승낙 거절의 문제 및 효력. 위부의 승낙 여부는 보험자의 재량이다. 만약 위부를 거절하게 되면 그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된다. 반면 위부의 승낙 시에는 보험자로서 대위와 구별 실익이 없다. 대위는 승낙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권리이다. 즉 위부의 거절과 대위는 구별되는 것이다. 5번 관점 및 입장. 위부는 피보험자의 관점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며 대위는 보험자의 관점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은 변론. 문제 18번. P&I 보험. 1의 선주는 선박을 소유, 운항함에 있어서 해상 위험에 대하여 선박 보험을 가입하는데 선박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P&I 보험에서는 P&I 보험에서는 선박 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음, 2번 담보하는 위험. 음, 1번 화주에 대한 책임. 어, 선화증권에서 음, 선화증권에서 어, 불가항력적 해상 사고, 화물 고유하자, 음, 음, 해상 사고, 화물을 고유하자, 성질, 항해 과실로 인한 손해는 선주의 면책 사항으로 면책이 되나 그 외의 선박의 불내항성, 화물 취급상의 부주의, 상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음, 이 부분에 대하여 선주가 P&A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번 충돌 상대선과 그 적하에 대한 책임. 충돌 상대선 및 그 적하에 대한 책임.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했을 경우 상대선과 그 적하에 대한 배상 책임 중 4분의 3은 선박 보험에서 부부가 되나 선박 보험에서 부부가 되나 나머지 4분의 1은 P&I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해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선박 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한 손해는 상대선의 선체 손해와 불가동 손실 및 그 적하의 손해에 한정되어 있으며 인적 손해, 오염 손해, 난파물 제거 난파물 제거 비용 등은 선박 보험에서 면책 사항이므로 전액 P&I 보험에서만 보상이 된다. 3번 제3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화물, 그다음 충돌선, 그 화물, 그다음 마지막은 제3자 및 선원 이렇게 가면 선원의 제3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선조의 배상 책임에는 상기 1, 2 이외에 상대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부두 시설물, 부두 노동자,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책임 등이 있는데 이 또한 모두 P&I 보험에서 담보받을 수 있다. 3번 선주 책임 상호조합 P&I Protect and Indemnity Club P&I Club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P&I 클럽 선주 책임 상호조합 선주 책임 상호조합이란 주로 주로 선주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 공제 조합으로서 비영리 단체이다. 우리나라 선박들 대부분은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선주를 상대하는 영국 클럽 중 3대 클럽인 UK 클럽, 런던, 그다음에 브리타니아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 클럽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크게 보호, 프로텍션, 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선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선주 책임과 배상, 인데미니티, 보호와 배상이 있다. 프로텍션과 배상, 인데미니티, 화물 운송인으로서 화주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구분된다. 문제 19. 컨테이너 보험의 종목 및 특징. 컨테이너 보험의 종목 및 특징. 1번 컨테이너란 국제무역 운송 파트 문제 19번 국제무역 운송 파트 문제 19번 목차 1-1 참조. 컨테이너란 화물의 단위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송 도구로서 물적 유통 부분에서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 육로, 해로, 공로상의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신속성, 안정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화물의 운송 도중 이적 없이 일관 운송을 실현시키는 수송 용기를 말한다. 음, 2번 컨테이너 보험의 종목. 컨테이너 보험의 종목 1번 컨테이너 자체 보험. 컨테이너 자체의 멸실,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컨테이너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보험 계약자이다. 2번 컨테이너 소유자 및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컨테이너 운송 작업 중 제3자에게 끼친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음, 3번 컨테이너 운영자들, 이거 보통 하나에 다 묶여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운영자들의 화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 손해배상 책임 보험. 컨테이너 운영자가 운송 중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 계약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음, 음. 3번 특징. 1. 일반적으로 상기 세 종류를 일괄해 한 개의 증권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지. 컨테이너 자체 보험은 단독 음, 어, 보험은 단독으로 부부 가능하며 나머지 세 종류의 보험은 단독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컨테이너 자체 보험은 단독으로 부부 가능하며 나머지 세 종류의 보험은 단독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하여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하여 부부해야 한다. 1번 담보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2번 손해 사정 처리상 번잡성을 회피, 구상 절차의 합리화, 보험료의 경비 절감 등의 이유로 소손해 면책률이 적용된다. 4번 대상은 ISO 기준 국제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의 것이어야 한다. 음, 5번 총 보험 금액이 큰 거액이므로 총 보험 금액이 큰 거액이므로 보통 보험자의 보상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다.